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을 보자. 지각을 이루는 암석은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지. 그리고 이 광물의 대부분은 규산염 광물이야. 자, 지각과 이 생명체의 구성 원소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지각의 8대 구성 원소는 산소, 교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순서거든. 여기에서 이 산소와 교소가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주요 구성 원소가 되는 거야. 생명체의 질량비를 한번 살펴보자. 가장 많이 있는 원소는 산소, 그리고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이러한 순서인데,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화합물, 탄소 화합물이 주요 구성 원소는 바로 이 CHON이 되는 거야. 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 공통으로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가 되겠지. 산소는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을 형성해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기 때문이야. 두 번째, 원소의 기원을 살펴보자. 빅뱅 이후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 그리고 별 내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이 헬륨에서 26번 철까지 원소가 형성이 되고,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기본 단위체를 정리해보자. 크고 복잡한 물질을 만들 때 기본 단위가 되는 물질이거든.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사면체, 단백질은 아미노산,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야. 이런 기본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이루는 거야. 규산염 사면체를 보자. 가운데에 이 교소 원자 한 개가 4개의 산소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정사면체 모양이지. 이 규산염 사면체는 Si54 4- 마이너스 4의 음전하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양이온과 결합을 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거나, 또는 이 규산염 사면체가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이렇게 산소를 공유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 있어. 규산염 광물은 여러 종류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규산염 사면체가 공유하는 산소의 개수에 따라서 다양한 결합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이야. 자, 독립형 구조를 먼저 살펴보자. 이 꼭지점에도 모두 산소가 있는 거야. 4개의 산소가 사면체 방향으로 존재하지. 자, 여기에서는 이 사면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철 또는 마그네슘과 같은 양이온과 결합을 하는데, 공유하는 산소수가 없어. 광물에는 감람석이 있고. 두 번째, 단사슬 구조를 볼까? 여기에서는 규산염 사면체가 2개의 산소를 다른 사면체와 공유를 하게 되지. 그러면서 한 줄로 길게 이어진 형태의 결합이야. 즉, 공유하는 산소수는 2개, 광물은
회석. 복사슬 구조를 봐봐. 단사슬 구조가 두 개가 연결되어서 길게 이어진 형태인데 여기서 이 삼연체를 볼까? 세 개의 산소를 공유했잖아. 그리고 이 삼연체를 보면 두 개의 산소를 다른 삼연체와 공유를 하고 있지. 즉 공유하는 산소 수가 2개에서 3개야. 광물에는 각섬석이 있어. 판상구조를 보자. 판상구조에서는 산소 3개를 다른 삼연체와 공유하고 있지. 그리고 판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야. 3개를 공유하고 광물은 흑음모가 있어. 자, 망상구조는 산소 4개를 모두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아. 이 교산염 삼연체에서 이 4개의 산소가 다른 삼연체에 있는 실리콘과 다음과 같이 공유를 하는 거지. 광물에는 장석, 석영 이 2가지가 있어. 자, 결정령을 봐보도록 할까? 낱개로 존재하는 이 감람석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둥 모양이고 단사슬 구조도 사슬 하나가 짧은 기둥을 형성을 해. 각섬석은 2개의 사슬이 더 길게 이어져서 긴 기둥 모양이고 흑음모는 판 모양이야. 장석은 두꺼운 판 모양이고 석영은 모든 방향으로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서 안정적인 형태인 육각 기둥 모양이야. 자, 쪼개짐을 보도록 하자. 쪼개짐은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 쪼개짐이라는 것은 결합력이 약한 부분을 따라서 규칙성 있게 갈라지는 것이고 깨짐이라는 것은 불규칙하게 부서지는 것을 말하고 모든 방향으로 결합력이 비슷할 때 깨지는 거야. 따라서 독립형 구조인 이 감람석 모든 방향으로 결합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쪼개짐이 없고 깨짐이 나타나고 이 석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쪼개짐이 없이 깨지는 거야. 다른 것들은 모두 쪼개짐이 있어. 쪼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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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짐. 대부분 다 2 방향으로 쪼개지는 거야. 그런데 흑음모는 판과 판 사이 그 약한 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에 한 방향이야. 장석도 2 방향. 장석과 석영은 망상구조를 이루는데 석영은 교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장석은 일부 교소 자리에 알루미늄이 들어가면서 칼륨, 나트륨과 같은 양이온이 있게 돼. 그래서 결합력이 약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고 쪼개짐이 나타나는 거야. 자,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공유하는 산소수. 비교해보면 망상구조로 갈수록 많다. 그리고 단사슬 구조 쪽으로 갈수록 적다. 그리고 독립형 구조는 없다. 교소에 대한 산소의 개수비. 공유를 많이 할수록 교소에 대한 산소의 개수비가 적어지지. 독립형 구조 쪽으로 갈수록
크다라는 거야. 자, 풍화의 강한 정도. 공유하는 산소가 많을수록, 즉 결합이 복잡할수록 풍화에 더 강하게 돼. 독립형 구조 쪽으로 갈수록 풍화에 더 약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한 가지 더 정리해 보도록 하자. 간남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이 네 가지는 상대적으로 광물의 색을 비교했을 때 더 어두운 색인데, 석영과 장석은 밝은 색이야. 즉, 이 어두운 색을 나타내는 광물에는 철이나 마그네슘에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어두운 색을 띠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독립형 구조, 감남석, 단사슬, 휘석, 복사슬, 각섬석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어야 돼. 판상형 구조, 흑운모, 망상, 장석, 석영 이렇게 암기까지 하도록 하자.